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장영재입니다. 예, 오전 동안 하면서 저도 오전에는 참석을 못했고 방금 포럼에는 참여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제 자체가 한국의 이러한 그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로에선 한국의 핵심 산업 이러한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기로에선 그 의미는 그만큼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러한 주제가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는 이 현 상황에 대한 푸념 그리고 또 이 너 탓, 내 탓, 요즘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훈수를 두거나 그리고 푸념을 하거나 그리고 누구 탓을 하거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미래적 지향적인 이야기로 잠시나마 희망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 20분 동안 시간이 좀 짧지만요, 최대한 20분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대한민국 AI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제가 주제를 붙였습니다. 예. 그 현 주소, 아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 주소는 다 아실 겁니다. 네, 많이 들으셨죠? 대한민국 AI는 어디 갔냐? 경쟁력 회복할 수 있는가?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저 멀리 가 있는데 아직 우리는 스타트도 못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위기는 이미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회는 있다라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 아티클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 미국이 요즘 제조의 진심인데요. 미국이 다시 제조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절실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인공지능과 제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특히 산업부가 좀 리딩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AI 자율제조, 올해는 AI 팩토리라는 이 타이틀을 바꿔서 새로운 지원책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러한 AI 방법론하고 제조에서 활용하는 AI 방법론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요즘 AI가 중요한 방법론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죠. 네, 어떤 데이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 데이터가 차이가 있다라면 방법론도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AI를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데이터, 카드 데이터, 카드 어디서 긁고 뭘 얼마나 썼고 몇 시에 어느 이 상점에서 결제를 했는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데이터를 보면 대충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데이터, 여러분들 증시 데이터 기본적인 그 상식만 있으면은 다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매물이 얼마나 나왔고 얼마나 체결됐고 지금 이제 요 주식 가격이 얼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교통 데이터, 지금 현재 교통의 요 차선이 몇 개고 교차로가 어디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제한 속도가 얼마다. 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조금의 교통 규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교통 데이터를 보면 누구나 다 압니다. 네, 즉 이러한 데이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면은 바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 같이 이러한 생성형 AI도 사실은 일반 텍스트를 학습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글을 다 읽을 수 있죠. 그 읽을 수 있는 글 자체가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제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다루는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제조에서는 생산성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제조 생산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돼서 얼마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자, 그런데 여기 필터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이러한 그 화학 처리를 한 필터가 쭉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건데, 생산 시간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제품이 투입되는 시간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될지, 첫 공정이 되는 접착되는 부분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될지,
그리고 공정의 마지막이 이 주름 잡는 건데요. 주름 잡고 난 다음에 끝이라고 봐야 될지, 주름 잡힌 것을 포장 박스에 담는 것까지 봐야 될지. 자, 그럼 생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산 시간을 어떻게 정의를 해요? 그 정의는요, 공장 생산하시는 분이 그냥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예. 즉 그만큼 우리는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공장은 공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 공장을 알아야지 그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고, 그 공장에 운영되는 상황을 모르면은 이러한 데이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즉 그만큼 제조 데이터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조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계속 바뀝니다. 공장은 계속 바뀝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품도 바뀌고 고객 요구사항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설비가 새로 들어가고 새로운 레시피가 개발되고요. 즉 이제까지 1년 동안 잔뜩 모아봐야 그 데이터가 무용지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아니면은 뭐 이 챗GPT 같이 만들 때 수많은 문헌을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되겠다.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 데이터를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다 모아가지고 학습시키면은 뭔가 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봐야 공장은 계속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단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조의 도메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제조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기회입니다.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이제까지 개발된 방법론으로 미국과 중국은 저 발치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게임입니다. 이거는요, 새로운 게임. 그리고 제조 도메인의 지식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제조를 떠나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 공장 가보면 우리나라 10년 전의 공장보다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즉 그만큼 대한민국은 또 특정한 제조뿐만 아닌 이제 반도체, 전자, 가전, 기계 가공, 그리고 또 조선, 다양한 분야에 리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의 게임 체인저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제까지 했던 미국이나 중국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거 그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조의 특성과 그리고 인공지능의 이러한 특성을 보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정부에서도 AI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AI를 접목했다고 돈, 소위 말해서 까먹는 공장이 돈 버는 공장으로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인공지능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버는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네, 아무래도 이 정부 부처에서는 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공 스토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패 스토리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인공지능과 로봇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찾아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부 투자가 뭐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제조 쪽의 인공지능 투자 그리고 각 부처별 노력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실제를 기업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원인이 무엇일까? 네, 우선은 저는 공장을 컨설팅할 때 공장을 보기 전에 공장의 물류 창고를 먼저 봅니다. 공장을 운영해 보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공장의 입고 창고와 그리고 제품이 만든 창고 두 개를 보면요, 돈이 흘러 들어가고 나가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공장은 전체적인 일 하나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그 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을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네. 즉 그만큼 이 물건이 흘러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의미에서 공장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인공지능하고 그래서 뭐 분량이나 아니면은 뭐 이 설비 관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진짜 돈 버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고 그리고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돈을 못 버는 공장, 인공지능을 도입해도 별 효과가 없는 공장, 손발이 안 맞기 때문이죠. 예. 손발이 뭐예요?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생각을 하고 또 신경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요. 공장에서도 제조 IT 시스템 데이터, 제조 물류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시너지를 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조 인공지능의 핵심인데, 이것이 제조 피지컬 AI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피지컬 AI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엔비디아가 밀고 있고, 이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지컬 AI라는 것이 엔비디아가 이슈를 만드는 거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 제발 버즈워드에 따라가는 것 말고 이 본질이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돌려서, 우선 제조는 과거에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다 해도 무용지물이다, 첫 번째. 그리고 제조에 돈 버는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다음과 같습니다. 로봇인데요,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축구하는 로봇입니다. 기존에는 로봇의 코딩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로봇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코딩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가상 환경에서요. 로봇을 만들고 정석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상 환경인데. 근데 인공지능한테 속이는 거죠. 네가 있는 이게 진짜다. 그런데 가상 환경의 시간을 빨리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의 학습을 몇 시간만 하고 그 지능을 물리적인 곳에 옮기는 겁니다. 이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자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집을 하죠. 근데 실제가 아니라 가상 환경을 만들고, 가상 환경을 만들 때 우리가 정석을 만들고 그 정석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지능을 물리적인 실제 로봇이나 공장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 자, 그러면 이게 정말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지난달에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공학회 학회에서 저희 연구진이 관련된 주제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1등은 포드고요. 포드는 CEO가 와서 직접 발표를 해서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3등이 MIT와 암스테르담 대학, 그리고 4위가 아마존, 그리고 5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이 보험회사, 6위는 캐나다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그 은행입니다. 그런데 쟁쟁한 기업들과 학교와 경쟁을 해서 저희가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이자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제조를 연구하는 공학자 장영재 교수. 그는 급격하게 변하는 AI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 AI 기반 제조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이들은 똑똑한 공장을 만드는 일을 한다. 수천 가지의 공정에 수천 대의 물류 로봇이 투입되는 첨단 제조 기술. 로봇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협업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제자인 카이스트 박사 5명과 공동 창업한 회사다. 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교수님들 와가지고 훈수나 뜨고 이게 정말 좋으면은 그냥 본인이 직접 하지 왜 훈수만 뜨고 다니시느냐. 저는 여기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여 명으로 지금 임직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이게 가능하고 그 가능성을 계속 보여드릴 의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환경을 넣어두고 그 변화하는 환경을 바로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지능을 현장에 적용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미 40여 개의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공장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수많은 로봇이 운영되는데 이러한 혼잡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혼잡 상황에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하고 사람이 직접 뭔가를 계속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아서 스스로 대처해서 이러한 혼잡을 없애고 전체적인 생산성을 30% 절감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존하고 경쟁을 했는데 아까 그 경쟁 부분에서요, 아마존에는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네가 가야지 내가 간다, 내가 가야지 네가 간다. 아마존 물류 창고거든요.
전문 용어로 또이또이 한다고 합니다. 데드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로봇이 정석을 알고 똑똑하게 운영되는 실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공장을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저희가 설계한 공장인데요. 보시면은 이러한 공장을 전체적인 인공지능으로 저희가 이 스캔하는 방식으로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의 경로를 자동으로 나오고 그런 경로를 바탕으로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이 스스로 룰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실제 작업을 하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을 거의 한 하루 안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저희가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 피지컬 AI의 또 하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요, 이젠 기존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제조는 무용지물일 경우가 많다. 공장은 계속 바뀌고요. 근데 대신에 피지컬 AI는 우리가 정석인 공장을 가상을 만들고 거기에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을 로봇과 장비에 이식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아직까지 중국이나 미국이 선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 기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제조 참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우리는 이런 거 안 해. 저기 뭐 노동력 싸고 그리고 풍부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 우리는 R&D만 하겠다. 이런 정책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제조가 중요하다. 과거에 일간지와 같이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제조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미국이 지금 공장 짓는다고 공사판이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제조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공장은 누가 지어요? 이거요. 공장은 누가 지어요? 이거요. 20년 동안 미국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국가 안보가 중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제 자국에서 군수 그리고 필수품을 생산을 해야 된다. 공장 누가 짓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쟁력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아파트 짓는 거예요. 수십만 호를 단시간 안에 지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을 구축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투입하는 그런 능력은 대한민국이 못 따라갑니다. 예. 지난 자동차,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까지 수많은 공장을 단시간에 자동화 공장을 구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독일입니다. 롯데 클라우드 공장에 독일 기업이 턴키로 공장을 지었어요. 네. 여기에 SAP 그리고 지멘스, 페스토, 백오프 이러한 수많은 기업들이 연합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런 연합 체계를 갖춘 세계 무대에서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독일. 그런데 독일이 전부 다 시장을 선점할 수도 없고 독일은 IT 기술은 좀 느립니다. 저희 연구실에 독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있고 교환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왜냐? 한국은 빠르다. 그만큼 빨리빨리 뭔가를 한다는 그런 경쟁력, 이 경쟁력이 우리의 가능성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늘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판이죠. 자, 독일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국요. 과거의 자동차 전략, 일반적인 일반적인 자동차, 인터널 컨버션 엔진, 내연기관 자동차로는 경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냥 돈을 퍼봐가지고 여기 경쟁하겠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경쟁의 틀을 바꿨습니다. 전기로 가자. 그리고 전기로 갈 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공급망을 갖추자. 이제는 경쟁이 안 됩니다. 이게요. 즉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바로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다이다이 하자. 이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조는 경쟁력이 제조 경쟁력, 제조 AI는요. 여기는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아니라 제조의 도메인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술, 통신 기술, IT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은요.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은 너무 물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처도 그냥 자동차과, 반도체과, 2차 전지과 너무 제품 중심입니다. 예. 하지만
공장이라는 큰 엔티티를 보고 공장의 공급 사슬망을 하나의 우리 수출품으로 보자.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 제조 IT, 건설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공장 구축 그리고 피지컬 AI, 제조 피지컬 AI로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AI는 늦었지만 산업 AI, 특히 제조 피지컬 AI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단지 공허한 주장이 아닌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실제 산업에서 기여하고 있는 실증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터 drucker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피터 drucker의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면서 제 세미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